검토하고 국가로서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고의 목표는 권력 획득이다. 권력만 획득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당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청산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협치하고 대화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 구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위법과 우연적인 계엄 선포로 시도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던 거죠. 민주주의적 원칙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에 더더욱 그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민주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안전하게 살아야 될 권리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달라는 뜻에서 권력을 맡기고 그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에 더 치우치게 되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는 없는, 이 전세 사기가 피해자들이 뭘 몰라서 당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대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전세 사기는 제도가 잘못됐고 이 제도에 구조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리고 임대인은 세입자한테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될 의무를 지닌다면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등 이 우리의 민낯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입니다. 올해만 100만 폐업이 예상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지난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보면 가게들도 빈 가게도 엄청 많은데 권리금 없이 나와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가 이래 가다가는 어디 서민들이 살겠어요? 못 살지 이제. 그래서 걱정이에요. 경제 살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입니다. 네, 일단 재정 확대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국가 채무 문제가 있어서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지금 민생 자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숨통을 좀 터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민생 경제의 축인 이들 소득 하위 계층들에 대한 이런 문제점 해소에 정부가 특히 또 주안점을 두고.
가장 심각한 게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정규직 노동자보다 일을 못하거나 일을 적게 하거나 뭐 안전한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금을 절반밖에 안 받는 그런 아주 부조리한 차별 구조, 생산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가 줄어들어야 돼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나라들은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예요. 우리는 6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구조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는 작업들을 해줘야만 자영업 문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이 되고 청년 실업 그리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경쟁의 탈락이 곧 죽음인 이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ripped off by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예상보다 높은 25%로 공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라든지 너무나 또 환율이 너무나 많이 폭등을 하고 그리 하다 보니까 오다가 캔슬이 되고 취소가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보다 사실 5대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은 다 품목관세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품목관세가 더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연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국방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조선 협력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가야 되겠죠. 패키지 D를 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나와 너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은 없습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통합을 위한 방법론 또는 통합을 향한 철학적인 어떤 지혜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면은 너무 약했다, 거의 없었다. 양당 모두 이제 지나치게 그 시민사회의 지지자들을 적대적인 방식으로 결합시키고 동원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걸 선언을 해야지 돼요. 자제하십시오. 자제하는 권력은 국민 통합의 힘이 되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만 자제하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은 국민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권력의 제한 없는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정치가 과도하게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정치가 과도하게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그 핵심에는 대통령 권력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뜻과 국민의 선택이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와 정치 구도도 조금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양극 체제를 깨트릴 수 있는, 양극 체제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저는 없다. 종교 간의 평화와 또 화합을 지향하면서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 평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두려움.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생각의 사람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는 나하고 다른 생각에 있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두렵다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렵지 않으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복수의 혈전이 되면 안 된다. 네, 진정한 승자는 패자를 품어야 그것이 진정한 승자고 승자가 된 상황에서는 좀 승자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는 정치라는 그 다스릴 치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을 섬긴다는 그 섬김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정부.